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묵자의 겸해설과 오늘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발표할 2학년 2반 김세윤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묵자의 겸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대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동양의 제자백가에서 이렇게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사상가가 있는데요. 바로 겸해를 주장한 묵가입니다.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를 주장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반면 묵가는 육아의 차별 있는 사랑인 별애를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는 차별 있는 사랑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기에 이것이 곧 사회적 혼란함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겸해를 주장한 묵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2월 오스카 영화제에서 흑인의 인권사를 다룬 영화 셀마의 여성 영화 감독인 에바 두버네이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조차 오르지 못하게 되자 이것이 성차별과 더불어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공공연구를 수행하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익을 많이 낸 상위 250개 영화 중 여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의 기수는 고작 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TV 프로그램 감독의 69%가 백인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구분되어 불평한 처우를 받는 집단 또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에는 인종차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성차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등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들은 저희 동아리에서 본 영화들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동아리 친구들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저 헬프라는 영화는 미국에서의 그 흑인 가정부가 와 백인 사이의 인종차별에 대해 잘 드러내고 있고요. 이 와즈다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그런 시선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소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까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차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신문대가 존재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TV 사극 드라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노비와 양반의 구분은 엄격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과연 1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일까요? 작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며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미생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극심한데요. 우정사업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연봉의 약 2배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뒤에 겪을 문제와 관련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차별도 심각한데요. 얼마 전
전 중앙대의 이사장이었던 박용성이라는 국회의원이 무슨 돈 바르는 여학생들이 입학해서 뭐하냐, 졸업 후에 학교에 기부금도 내고 재단에 도움이 될 남학생들을 뽑으라 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혹시 유치원 때 남선생님이 유치원에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통틀어서 남성 교사의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대해서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질문에 직장인들 중 7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어서라는 대답이 45%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요 업무를 남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위직이 적어서 남성의 승진 비율이 높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여학생들 대부분들도 다 아마 한 10년 뒤쯤이면 회사에 취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이렇게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제가 이 사례로 되게 어이없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다문화 가정 아이가 김치를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기 한국 사람인데도 김치를 못 먹는 친구가 있는데 김치를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였고, 또 이 친구가 쉬운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물어보자 전체 친구들에게 바보라는 단어를 이 학생에게 복창을 시킨 겁니다. 바보 이렇게 이 학생에게 이렇게 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었고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탈북하셨던 그런 강사님을 우리 학교에도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분은 되게 남한에서 좀 성공적인 그런 세터민 사례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세터민들은 남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로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00군데 이상 정도의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면 탈북자 신분을 숨기고 이제 지원을 한번 해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고용차별을 받고 있음과 더불어 세터민이 많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소득이 14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5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땅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단지 우리나라와 분단돼 있다는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제도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제도적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또는 양성평등에 대한 초중고 교육 확대나 다문화 가정이나 세터민들을 위한 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회제도적 방법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겉으로만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개인이 우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묵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현재로 와서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아마 혀를 차면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네, 앞에서 말했던 많은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몰고 모이면 결국 묵자의 겸해서를 부합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이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